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도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시장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미국의 집값이 드디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집값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집값이 꺾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결국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가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선출된 점이 계속해서 시장의 긍정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4.1% 초반까지 크게 내려왔고요. 강달러도 다소 완화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1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긴 했는데 장 마감된 이후에 발표됐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까지 이런 주가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약간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25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와 국채 금리 하락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25%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컸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1.3% 떨어져서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월 집값은 13% 상승해서 7월에 15.6%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는 3개월 만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5로 발표됐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입니다. 9월 수정치보다도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밑돈 수치인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고 휘발유와 음식료의 가격이 그 주요 원인이라면서 이는 연말 연휴 시즌에 소매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섹터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큰 강세를 보였고요. 소비재 섹터 그리고 원자재 섹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도 흐름이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가 5%, 메타가 6%, 테슬라가 5% 넘게 상승 마감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3.7% 상승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순이익이 37% 상승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EV 판매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가의 픽업 트럭 그리고 SUV의 판매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는데요. 오하이오에 있는 새 공장의 배터리셀 가동이 예상보다 느려질 경우 전기차 판매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0.53% 하락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올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코카콜라는 2.47%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연간 실적 전망도 소폭 상향했는데요. 탄산음료 부분과 스포츠 음료 그리고 커피 부분에서 매출이 늘면서 전체 판매가 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미국의 멕시칸 프랜차이즈 치폴레입니다. 조금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아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동일 매장 매출이 7.6% 증가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메뉴 가격을 3번 인상한 치폴레는 가격 인상분을 성공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현재 약 4%가량 상승 중입니다. 다음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시장을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예상치였던 1.25달러를 하회했고 전체 매출은 69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70억 5,800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특히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광고 예산 축소 규모에 나서고 있는 데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35달러로 예상치였던 2.3달러를 소폭 상회했고 전체 매출은 50억 1,20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49억 6,100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최근 몇 주간 PC 출하량이 감소했고 또 강달러 기조가 지속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역시나 커서 유가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0.5% 상승해서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하락에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 역시나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음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귀금속 시장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1,65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었던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많이 거론됐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놀랍지 않다라는 건데요. 뭐가 놀랍지 않을까요? 네, 애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분석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뭐 가격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수익성이 좀 수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애플이 가격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를 좀 보겠습니다.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원 번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1, 2달러 정도 이렇게 가격을 다 올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가격 올리는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이제 국가에서도 가격을 다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이더버스 트러스트라는 그 투자회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애플이 처한 이 환경이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이다. 이제 최근에 뭐 스트리밍 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런 경쟁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광고 시청 관련해 가지고 유료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프리미어 패밀리 이 요금제 가격을 28%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18달러 정도 하던 거를 23달러 정도로 이제 인상을 했는데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들한테
당연하게 이렇게 수긍이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섹터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애플에 대해서는 그게 잘 적용될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마운트 쪽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스트리밍 가격은 계속 어차피 오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애플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뭐 애플도 주가가 꽤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등도 꽤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애플의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네, 애플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매수 의견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선 왼쪽에 하얀 박스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 박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보조 지표에 대해서 investing.com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라고 적혀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표별로 이제 오버웨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바이 의견이 강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트롱 바이라는 의견이 지금 기술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애플의 지금 시장 평균 목표가가 여전히 183달러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기관에 따라서 추정치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35달러 바닥 찍고 나서 150달러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후에 2주째 양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반등 시에 하락 추세라인 돌파 후에 이제 기존의 상승 추세도 돌파한 후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0달러 기준으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장기적인 매물대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 지지선을 20일 이평선으로 잡고 상단에 160달러 기준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그 구간에서 에너지를 좀 비축한 후에 시장 투심이 회복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 마소라고 하는 건데요. 장 마감된 직후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알파벳은 꽤 크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 마소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했던 것처럼 구글 이러지 마소 혹은 뭐 구글 사지 마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이 발표됐을지 각각의 실적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의 실적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실적은요. 기대치의 하단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거의 6%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광고 매출 이상을 먼저 보시면 일단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못 채웠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못 채웠고요. 유튜브 광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자, 이런 가운데 그 매출액 성장률을 살펴보면 약 6% 정도 성장했거든요. 작년에 이맘때에 41%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가 유튜브 광고 매출은 심지어 2%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알파벳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두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 트래픽 획득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뭐 구글의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파벳의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에서 이용할 때, 뭐 예를 들어 구글이 아닌 뭐 사파리에서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데서 이용할 때 구글이 다른 기업들에게, 다른 플랫폼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트래픽 획득 비용은 그나마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구글의 주가는, 알파벳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가까스로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약간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성장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분기에 40%나 급성장을 하던 분야였었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다는 점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한 것이고요.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약 2% 정도 시간에 걸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다소 우려됐던 부분이 있죠. 바로 글로벌 PC 출하량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윈도우즈 매출의 경우에는 15% 하락한 것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요즘에 리오프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이 생산성 부문,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그리고 스카이프 뭐 여러 가지 생산성 부문의 구독 서비스가 있죠.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생산성 부문의 매출은 약 9%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적으로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부문이 약간 미스가 나면서 시간에 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수 세무사님, 일단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세분화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조금 주춤하지만 전체적인 캐파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시장의 어떤 성장력은 굉장히 전체적인 성장력은 많이 살아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광고 쪽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이 iOS 그 개인 정보 보호 변경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광고 시장을 좀 잠식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서서히 조금씩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 침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알파벳도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내에 스타트업 육성 제도가 에어리어 120이라는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거의 폐지하는 순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9월달 장 하락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매수를 하는데 30%까지 대형주들 들어갈 수 있다. 이 보유 비중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이번 장은 물타기 하는 장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어려운 구간을 건너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차트 보면은 중간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 2번 찍고 이번 째 떨어지면 세 번째인데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직전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모든 대형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기대를 하는 바닥을 보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비중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비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이번 하락에서 전저점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아니면 어쩌면 전저점을 떨어지는 수준이라면은 그 상황이 이제 한 단계를 또 넘어가는 고비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시간이 어차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4분기 소비 시즌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들을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알파벳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날아가는 호크 미사일이라는 건데 자, 이 키워드만 갖고는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키워드는 이제 미국의 방산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뭘 보냈냐면 스팅어 방어 시스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TV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들이 정말 개인이 그 스팅어를 메고 이제 몇 명씩 모여다니면서 러시아의 그 전투기를 향해 쏘고 또 그게 추락되는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호크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요격 고도가 18km나 이러고요. 그리고 범위도 40km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또 핵무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또 3년임이 되면서 중국에서까지도 또 얘기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9%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수십억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더 지출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퍼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에서 기관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전체적으로 방산업체의 매출이 4에서 5%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2023년도 전망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해가지고 최근에 방산주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현재 미국의 방산주들의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주요 방산주들 차트를 S&P 500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트에서 맨 아래쪽에 하늘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S&P 500이고요. 그 위로 이제 레이스연이라든가 제너럴 다이내믹이라든가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이제 캔들로 나와 있고 맨 위에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시장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지금 가장 높은 거는 50% 이상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주가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너럴 다이내믹이라든가 아니면 노스롭이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한 3.7%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지금 보면 2.6%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유명한 F-18 우리 그 최근에 영화에서 봤죠. F-18 호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노스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포라든가 레이더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데 F-35도 이제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이제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엇갈리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면서 실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관심 많은 이 방산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집값도 꺾였다인데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집값인데 집값도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주택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꺾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를 빨간색 원 안을 보시면 되는데 지난 6월에 정점을 찍고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표는요, 8월 지표입니다. 이게 좀 늦게 나오는 건데 8월 지표로 지난 7월에 비해서 약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하락폭은 거의 2011년 12월 이후 거의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미국의 집값도 확연하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꺾이는 모습을 확연히 보여줬었어요. 거래는 꺾였지만 하지만 가격이 꺾이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최근 발표됐었던 9월 기존 주택 판매를 보면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주택 거래는 꺾인 게 분명히 확인이 됐었지만 가격이 안 꺾였었죠. 하지만 이번 지표를 보면서 가격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시장에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 주택시장 리서치 기업인 존다에서는요. 현재 미국의 주택 재고가 빠르게 늘고 있고 수요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기지 금리가 6% 이상에서 유지만 된다면 주택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고용 시장은 잡히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원자재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하나씩 인플레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좀 뚜렷한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 볼 때 이제 CPI,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주택 가격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집값이 하락해도 CPI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 이론의 기본적인 미국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는 그 원칙인데, 근데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 조정되는 이런 거고, 이자율은 FOMC에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지, 집값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쪽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값 하락하면 임대료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서 생활비도 하락하기 때문에 CPI가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집값에 대한 다른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낮아져야지 CPI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적용한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왜 안 떨어지냐라고 설명을 할 때는 굳이 이제 이 차트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임대료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가격도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기대치에 대해서는 연준이 12월 달에 속도 조절 0.5%포인트로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11월 달 FOMC에서 그게 어떻게 기정사실화된다라면은, 그러면 시장은 충분히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부각됐었던 몇 가지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